원래 계획상으로는 그 1회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만 1번부터 60번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추려서 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을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갔잖아요. 이게 이론을 볼 때랑 또 문제를 풀어볼 때랑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출문제를 이론 순서에 맞게끔 그 이론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론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파트 1에 대한 문제들 챕터 1, 2, 3, 4, 5 순서대로 최대한 구성을 해서 총 18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문제 순서가 1회, 2회, 4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화면을 보시면 여기 회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회차에 따른 번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과목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서 1과목에 해당하는 1회, 2회, 4회가 연달아서 1번부터 20번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수업 내용이었던 그 기초화학 중에서 주기율표와 원소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비활성기체 원자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18쪽에 있는 그리고 원자 번호도 18번에 해당하는 그 원소인데 이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르곤이니까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8번인 만큼 전자도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가 아르곤을 기준으로 전자 2개, 전자 8개, 전자 8개 이런 식으로 3개의 전자 껍질 안에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트륨부터 생각해보면 나트륨이 11번이고 11번에서 11개의 전자를 나트륨이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자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가 써 있는 걸 보이시죠?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전자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적어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이 상태라면은 나트륨에 전자가 10개가 있는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이고요. 전자 배치는 3개의 전자를 2개, 1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도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Li 플러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 13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2개, 8개, 3개의 전자가 있는 상태인데 3 플러스라는 건 전자 마이너스 3개가 부족하다. 이 전자 3개가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8개가 있는 상태로 Al 3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황은 16번이죠. 16번이니까 황의 전자가 2개, 8개, 6개가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가 2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2개 더 많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개, 8개, 8개가 충족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르곤처럼 전자를 18개 가지는 원자의 배치는 그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 원자들이 최대한 전자 껍질 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빼고는 8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려고 하는 옥텟 규칙 때문입니다. 자, 옥텟 규칙은 한 개의 전자 껍질 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규칙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 옥텟 규칙이 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비탈 때문이었죠. 자, 오비탈로 S, P, D, F의 순서대로 전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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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방 한 칸마다 전자 2개씩 배치가 되는데 S라는 것은 방 한 칸, P는 3칸,
D는 5칸, F는 7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시험을 봐야 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전형 원소에 대해서는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 때문에 2개, 8개, 8개까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시면 산업기사 정도로 준비하시는 데는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023년도 2회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주기율표에서 전자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온이 되기 위해서 원자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한 상태인 게 원자이죠. 자, 그 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큰 것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는 데가 아니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혀 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같은 쪽에서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자, 위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간에 있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마이너스를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 3개 있는 상황과 마이너스 3개 있는 상황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양성자 플러스 10개 있고 마이너스 10개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더 커진다. 그것을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족 안에서는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는 이유가 전자 껍질이 더 얇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간에 플러스가 더 많을지는 몰라도,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더 많을지는 몰라도 그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위쪽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기가 전자 껍질 하나고 두 번째 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주기는 3개, 네 번째는 전자껍질 4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자껍질이 1개 있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제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 2023년도 2회의 14번 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제일 첫 번째로 떨어뜨렸을 때 필요한 힘이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2개, 1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산소의 경우에는 2개, 6개의 전자, 그리고 세슘의 경우에는 전자가 55개라서 전이 원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염소의 경우에는 2개, 8개, 7개에 해당하게 됩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있는 중간 핵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전자 껍질이 여러 겹이 있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가 3개, 8개, 17개인 상태이지만 세슘의 경우에는 55개로 전자 껍질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 즉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상태는 이제 세슘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얇을수록 강해지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의 핵이 더 강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떼어내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자량이 56인 어떤 금속
1.12g을 산화시켜서 실험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챕터 1의 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몰이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 즉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의 양이 있을 때 이것은 몇 몰이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원자량이 56인 금속 M이라는 것은 M과 O를 서로 반응시켜서 M이 X개, O가 Y개인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서 M이 1.12g이고 만들어진 것이 1.60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M이 1.12g 있는 상태에서 O가 얼만큼 들어갔어야 1.6g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차이값이 0.48g이어야 1.6g의 이런 화합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질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자량으로 서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M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5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6,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몇인지 우리가 알죠. 자, 산소가 8번이기 때문에 짝수는 곱하기 2를 해서 구한 값이 원자량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서로 이제 비율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는데요. 분자량분의 질량을 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0.0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16분의 0.48을 하게 되면 0.0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로 봤을 때 2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이라는 금속이 2개, O라는 산소가 3개의 비율로 반응한 것이 이제 이 화합물이 반응한 비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했을 때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몇 몰 대 몇 몰이 서로 반응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그런 비율을 구해서 푸는 문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대 3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분자량이나 몰수, 원자나 주기율표에 대한 것들은 위험물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이런 다음 챕터나 다음 파트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기율표와 원소에 대한 내용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화합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원자가 2가지 종류인 화합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뒤에 것부터 읽으면서 중간에 화를 붙이면서 앞에 것을 읽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었고, 원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그런 물질에서는 이온끼리 묶어서 부르는 방법, 그리고 탄화수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용기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그 작용기와 탄화수소의 이름을 서로 붙여서 이름 붙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이름을 주고 화학식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 문제마다 화학식을 어떻게 읽는지 이걸 가지고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은 경우에는 CH3COO와 H가 결합을 한 거예요. H가 플러스고 COO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COOH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경우에는 아세트산 이온에 수소가 들어간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산이라서 산을 한 번만, 중복되는 글자라서 한 번만 써주기 때문에 아세트산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 CH3라는 것을 우리는 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메틸이라고 읽습니다. 탄소가 하나 있으면서 수소 3개인 것을 메틸이라고 읽는데, 자, 그 안에서 CO는 케톤입니다. 메틸이 2개 있으면서 중간에 이제 케톤이 있는 것을 디메틸 케톤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말보다는 아세톤이라는 말로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아세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H3는 아세트산 이온에서 나온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HO라는 작용기는 우리는 알데히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탄화수소 뒤에 CHO가 붙으면 알데히드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것은 그 아세트산 CH3COO에 H 자리에 CH3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이온의 아세트산이 되고 CH3는 메틸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아세트산 메틸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작용기로 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읽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혀져 있으면서 앞에서 뒤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것이 뭔가 맨날 법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안 봐서 그런 거지 많은 종류의 화학식들을 보면 그 경향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책 외에 나오는 화학식들에 대해서는 크게 알 필요가 없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에 있는 위험물 표에 대한 내용들이 단순히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명명법을 따라서 어떤 명명법이 쓰여서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건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시험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2023년 4회 14번이고요. CH3, CH, CL, CH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 하면 먼저 탄소의 개수를 봐야 됩니다. 지금 탄소가 3개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태인데 탄소가 3개 있는 탄화수소는 프로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프로페인이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메탄, 에탄, 에틸렌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메탄이라는 것은 C가 하나 있으면서 CH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테인은 C2H6를 의미하는 거고 에틸렌은 C2H4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페인은 C가 3개, H가 8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가 8개가 자리를 잡은 상태가 프로페인인데 지금 이 안에 염소가 하나 들어와 있죠. 자, 염소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탄소로 봤을 때 처음과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탄소에 염소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두 번째 탄소에 염소가 들어온 프로페인입니다 라는 뜻으로 2클로로프로페인이라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이런 영어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화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그런 명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탄소의 개수를 생각하시면서 메탄인지 에탄인지 그리고 프로판인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어디에 어떤 몇 번째 탄소에 가지가 나와 있는지 이 가지를 중심으로 이 가지가 달린 부분의 숫자가 작은 쪽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염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왼쪽부터 1, 2, 3, 4, 5라서 네 번째에 염소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부터 읽으면 1, 2, 3, 4, 5지만 오른쪽에서부터 매기면 1, 2, 3, 4, 5로 했을 때 두 번째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탄소에 CL이 붙어 있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뭐가 다르게 달린 이런 상태의 탄소가 몇 번째인지 읽을 때는 숫자가 가장 작게 매겨질 수 있는 쪽으로 읽는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